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얘기. 서울신문입니다. 노모 그리고 장애인형 간병에 지쳐서 동생은 모든 것을 놔버렸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80대 어머니 그리고 지체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대 동생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동생이 가족 동시에 돌보다 다치기도 했고요. 이웃들은 최근에 일마저 끊겨서 힘들어했다. 스트레스 못 견딘 간병살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뭐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만 이 제목으로 충분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이웃 그리고 경찰들이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5, 6월에 잠바 입고 공원에 나가면 계속 하루 종일 배회하고 한강변에서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한강수찰대 협조를 구해서 같이 동선해서 수색 중에 발견합니다. 정우대 변호사, 사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좀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결국엔 지금 노모와 몸이 불편한 형, 그리고 그 노모와 형을 돌보던 동생 다 숨진 겁니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송파세 살인이 아니죠. 그때 사건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마 탈북자 얘기도 했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아마 요양보호나 주간보호를 받고 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8시간 주간 또는 24시간 전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일 요양보호 받는 분들은 아주 중증이거나 이걸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 부담도 하고 중앙정부랑 같이 하는데 그걸 사실 계속 늘려오곤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마 동생이 일을 하다가 일을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주간만 보호를 받은 것 같은데 이 24시간 전일 보호를 많이 받았으면 이분이 아마 좀 심적 부담,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24시간 받는 분이 아주 비율이 적습니다. 10%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이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 어머니와 형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이중적인 부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을 다 또 뭐 시설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집에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분이 사실은 그것만 아니었으면 단순히 일자리 잃었다고 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24시간 전일 보호를 지금 사실은 지자체가 좀 꺼려는 부분도 지자체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그다음 국가 예산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 예산을 조금 늘려주고 전일제 보호를 좀 늘려가는 식으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 안타까운 사연을 공통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법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머그샷입니다. 머그샷. 머그샷이라는 거는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어떤 용의자나 뭐 혐의자가 체포가 됐을 때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요. 신원을 확인하는 사진이 되겠죠. 그걸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있군요. 여기 보시죠. 고유정 머리 커튼 여파. 이 머리카락 커튼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해하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파로 경찰이 머그샷 도입을 검토한다. 강력범 신상 공개 때 활용할 목적이다. 법적 문제 없는지 법무부에 의뢰했다. 머그샷 수사 기록용 사진이다. 신상 공개를 했는데 고유정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지금 화면 나가죠? 저렇게 머리카락 커튼을 치고 있어요. 점점 길어지는 머리카락인데. 그래서 그 답답함, 경찰이 여론이 좀 들끓고 있으면 경찰이 이런 걸 검토하겠다. 이런 사진 공개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안을 두고 또 찬반 논쟁이 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머그샷 공개 검토에 공익 우선, 유죄 추정이냐 찬반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좀 공익 차원에서 이런 거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거는 너무 공개한 순간 이건 유죄 추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딴 흉악범죄 도입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경찰은 법무부에 유권 해석 요청했다. 여기 보시면 머그샷, 여기 뭐 그림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누군가 어떤 사진을 들고 있고 여기 본인의 이름과 뭐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이렇게 공개되고 앞쪽, 옆쪽 사진 이렇게 찍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신상 공개 결정이 되면 이걸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찍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변호사 변호사. 네. 뭐 제가 기사 내용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 단도직입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머그샷 찍어서 공개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아. 예, 지나치게 그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의 인권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좀 예. 사실 좀 냉정하게. 그리고 그 사실 형벌을 주는 목적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벌을 주는 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또 예. 사회적으로 예방적 효과도 분명히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할 경우는 이런 형벌이 따르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으로 예.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예방적 효과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냥 단순히 그냥 무슨 뭐 고모 씨 그렇게 이름이 나오고 또한 그냥 어떤 사진 노출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강조한다면 어느 정도 중범죄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좀 가해자 인권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후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좀 사회 예방, 범죄 예방적 효과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최하 교수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 문제 예. 사실 우리가 검찰청에 출두할 때 포토라인들 쓰시잖아요. 예. 뭐 형도 확정되지 않고 조사받는 예. 과정에서 다 그게 다 크게 보면은 머그샷 공개한 거예요. 다 우리가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근데 그분들은 거기 포토라인에서도 머리카락을 내리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자기가 다 공개를 하고 예. 뭐 하고 사실 뭐 그게 죄가 확정된 게 아니고 출두하는 과정에서부터 다 그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예. 그러한 지금 사회적인 그런 뭐 풍습이 있는데 이거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범죄의 예방, 아까 뭐 좋은 말씀 예.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께서 혹시 좀 네. 반대하는 의견 갖고 계신가요?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 찬성인데요. 정대 지금- 변호사, 정우가 비면 차례 예, 들어보죠. 말씀처럼 사실은 근데 포토라인에 설 거냐 말 거냐 기준이 없어요. 그건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그냥 공개하겠다면 공개하는 거고 예. 안 하겠다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논란이죠. 그렇죠. 항상. 왜냐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비공개 소환하냐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물론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게 낫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유권 해석을 했다 요청했다 그러는데 예. 지금 법에는 뭐 공개할 수 있다라고만 있지만 예. 시행령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네.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차라리 유권 해석을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먹어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 예. 저거를 현재 상태에서 그냥 하기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방식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예. 현재 상태에서 현행 법령에서 그냥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예. 차라리 뭐 규정을 만드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지금 뭐 눈에 얘기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예. 아마 심의위원회가 예. 대부분 공개하는 사건은 아마 아주 극히 예의적입니다. 근데 미국은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을 요 겁니다. 유권 해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데 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정우가 위원님 최종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찰이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데 어떤 부분을 해석해 달라고 했냐면 지금 특정 강력범죄법 상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요.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정우가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저는 그 새로운 도입에 대한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예. 어쨌든 간에 그 신상 공개에 대해서 예. 좀 회의를 통해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 공간에서 그러면 얼굴을 예. 방금 유권 해석을 했듯이 예. 그 정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공개가 됐는데 추후에 네. 무죄가 됐을 경우에 인권 침해 요소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점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부작용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인권 관련된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어떤 뭐 죄의 어떤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예. 그 여론 재판 또 언론에서 이미 뭐 공개를 하면서 예. 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 예. 판결인 거죠, 소위. 그러니까 예. 그것이 근데 사실과는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 등에 비춰볼 때 좀 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니까 역시 국민의원 제목으로 공익 우선, 유죄 추정 이런 이유로 이제 찬반 의원들이 갈리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